자, 오늘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요. 자, 운동 에너지는 예전에 다 했는데 왜 또 나오냐 하면은 예전에는 입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했어요. 입자 하나가 있으면 얘가 질량을 갖고 있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v 제곱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일의 정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이 할 수 있는 운동 상태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정의가 되니까. 자, 근데 지금 할 거는 뭐냐면은 입자가 한 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바디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 돌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날아가는데 공 같으면은 야구공 같은 커브볼 같이 막 회전을 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돌면서 날아간다. 이렇게 돌면서 날아간다. 자, 이런 상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크기가 있는, 그러니까 회전이나 인터널 모션이 있죠. 내부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유체 같으면 막 흩어지기도 할 것이고, 크기가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내부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볼게요. 이런 이제 물체는, 어떤 물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매우 많은 포인트 파티클들의 또는 이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입자들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특정한 입자를 우리가 i번째 입자라고 하고요. 색깔을 바꿀까요? i번째 입자라고 하고, 이 i번째 입자의 질량을 mi, 그 다음에 속도를 vi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mi의 vi의 제곱인데 이거의 총합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또 vi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면은 이 그림은 지금 쓸 vi를 우리가 여기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있을 텐데 어딘가 센터 오브 매스가 있고 질량 중심이 이게 질량 중심이 있고 질량 중심에 속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물체의 속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질량 중심의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질량 중심의 속도가 있고 vi가 있는데 두 개가 같질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vi라고 썼는데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 벡터하고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면은 이만큼 다르죠. 여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요만큼 다르죠. 요만큼 달라서 요 벡터를 우리가 델타 VI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속도를 우리가 질량 중심의 속도에다가 더하기 이 델타 VI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물체가 회전을 한다고 하면 회전하는 어떤 지점의 속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얘가 공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공이 돌고 있는데 얘가 이동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공이 돌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이 회전 요 지점의 속도가 요 입자 i번째 입자의 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지점마다 다 다른 거죠. 어느 지점이 가운데 있으면은 이 델타 VI가 0일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운동 에너지 다시 쓰면은 K는 2분의 1 VI 제곱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2분의 1의 썸에 이거 VI 대신에 이걸 쓰는 거죠. 얘의 스칼라 프로덕트 제곱이 되는 거죠. 도트에 다시 이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얘를 전개할 수가 있죠. 2차 항이니까 제곱이니까 전개를 하면 괄호를 풀면 첫 번째 항이 VCM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항이 요거부터 끝에 거부터 하면 다시 2분의 1의 서메이션의 MI의 델타 VI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로스 텀이 있죠. 두 개를 더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MI하고 2분의 1이 빠지죠.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V 센터 매스에다가 도트 델타 V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를 V 센터 매스 코디네이트는 입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트를 취하는 거죠. 도트를 여기 취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보면 이 값은 얼마냐면은 0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이에요. 그 운동량이잖아. 왜냐하면은 운동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스템의 운동량이 전체의 그 속도라고 했고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을 다 더하는 거고요. 이 값이 보존된다고 그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면은 전체 질량에다가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냥 썸의 MI 이게 전체 질량이니까 자 이게 같으니까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I의 VI 빼기 VCM은 이걸 전체를 하면은 이게 0이라는 얘기죠. 두 개가 같으니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 델타 VI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질량이고요. 자,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m의 v cm의 제곱이 있고, 이게 하나가 있고, 더하기 이걸 우리가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마치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 전체 운동이, 그러니까 센터럴 매스에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의 운동을 우리가 기술을 하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얘는 어떤 포인트 파티클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랑 이게 바로 VCM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체가 바로 이제 병진 운동을 빼고 트랜슬레이션 모션을 빼고 나머지 인터널 모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질량 m이 전체 여기 포인트 하나에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널 모션에 관련된 그 에너지, 내부 에너지 두 개의 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아까 그 그림, 예를 들면 이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요거의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냐 라고 물으면, 일단은 얘가 차가 움직이잖아요. 이 차가 움직이는 거는, 통째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뭐 질량 중심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질량 중심 움직임 외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중간에 뭐 사람이 뭐 막 흔든다 이런 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바퀴 부분에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죠. 이 바퀴에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전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 다음 장에 10장에서 아마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개요만 보면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 2분의 1 m v cm 제곱이 있을 거고, 플러스 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이제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이는 거의 의미가 그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운동을 하더라도 얘는 이제 분리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인트 파티클로 다룰 땐 이것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내부 운동 에너지, 요거 이제 K 인터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내부 운동 에너지를 쉽게 기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바퀴 같은 경우는 쉽게 기술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아메바 운동 같은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우리 키네틱 에너지에 관한 거고, 이 회전 운동에 관한 건 나중에 다시 다루게 돼요.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컬리전, 충돌을
너무 그 기술적으로만 다루면은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한 몇 가지 예를 그러니까 몇 가지 원리를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원리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할게요.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한다. 충돌에는 우리가 저기 구슬을 맞추는 충돌도 있고, 얘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충돌을 하면은 얘가 하나는 그 다음에 이게 비포고, 애프터 어떻게 돼요? 애프터는 이게 이게 충돌을 하니까 얘가 이제 쭉 가가지고 자 얘가 가서 얘는 딱 부닥치고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저쪽으로 갈 것이고 얘는 이제 갈 것이고 뭐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충돌이고 우리가 지상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 충돌이죠. 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공 하나 떨어뜨린다고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가 충돌을 하면은 공을 떨어뜨리면은 낙하를 시키면 얘가 이게 충돌을 해서 지구랑 충돌해서 다시 바운스 오프가 된다. 자, 근데 이 현상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실제 상황이랑 조금 다른데 실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이걸 생각을 하면 충돌을 처음에 했을 때 속도랑 충돌하고 난 다음에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그죠? 왜냐면 만약에 갔다면 똑같은 위치에 다시 원위치에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무한히 이게 통통 튕겨야 되는데 실제는 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얘가 통 튕기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튕겼다가 이렇게 튕겼다가 통통통통통통 그래서 제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자, 이 프로세스를 잘 보면은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지죠. 응? 그렇죠? 예를 들면서 공이 지면에 공튀기기 공을 낙하시켰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따져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시간이라고 치고 일단 운동 에너지 뭐가 쉬운가?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쉽죠.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의 함수니까 높이에 비례하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요? t의 제곱에 하고 관계가 있죠. 사실 뭐 시간 그냥 이 t 제곱으로 씁시다. t로 쓰면은 그림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t로 쓸까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처음에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는데 여기까지 안 튀어오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이 될 텐데 반복이 되는데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예요.
요게 포텐셜 에너지고, 요거 이제 파란 게 포텐셜 에너지 U. 자, 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은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 딱 이만큼이죠. 이만큼이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만 그 이만큼 됐다가 자,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죠. 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속도가 줄어드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그만큼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점프해서 다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텐데 이렇게 줄어들겠죠. 요거랑 요 그래프랑 똑같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점프가 있죠. 이게 여기서 다시 점프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고,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색깔을 이거 초록색.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점프 드랍이 생기고, 여기서 또 드랍이 생기고. 자, 그래서 결국 역학적 에너지 0으로 가죠. 운동 에너지도 0이고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지면을 중심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초록색이 바로 K 플러스 U,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죠. 보존되지 않아요. 뭐 이런 충돌도 그렇지만 이제 당구공 아까 충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랑 동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의 성격이 이런데, 자, 근데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운동량, 모멘텀이 보존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듯이 입자가 2개가 되든 여러 개가 되든 우리가 빙판에 미끄러져 나갈 때 다른 마찰력이 전혀 없으면 계속 똑같은 운동량을 갖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외력이 전혀 없을 때예요. 충돌도 다른 외력,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말고요. 그러니까 당구공을 구슬을 때렸을 때 둘 사이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부닥칠 때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이제 밀치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빼고 다른 외부 힘이 없으면은 둘 다 보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죠. 자, 이게 보존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거는 클로우드 시스템이 아니에요. 닫힌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공이 한번 지면에 닿았을 때, 공이 한번 여기 지면에 닿아서 다시 튕겨 오르는데, 닿는 순간이랑 튕기는 순간이랑 속도가 달라져요. 줄어들죠, 보통.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땅에 또 진동이 전달이 되고요. 그 진동에 의해서 이 바닥이 뭐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는데, 그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에 의해서 주위에 뭐 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그 내부에 또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데 총 에너지는 보존돼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공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는 뜻이죠. 총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연력학에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이 지금 섹션에서 우리가 다룰 거는 충돌 문제예요. 충돌에서 저항이 있어도 보통 그 실제 상황에서 모멘텀은 보존이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그 충돌 과정에서 생길 때 그 다른 곳으로 다른 예를 들면 공기 분자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긴 하지만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는 운동량도 물론 전달이 돼요. 근데 운동량이 전달되는 양이 외부로 0이에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완전히 무질서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텐데 그럼 이 충돌에서 이게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운동량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 잘 보면 실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공이 있고요. 실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센터로 매스가 이동을 하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이게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얘는 요만하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뭐 과장되게 작게 그린 거지만 똑같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 센터 오브 매스는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센터 오브 매스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이만큼 떨어질 때 지구도 아주 조금이지만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또 지구에 아주 미세한 운동량이 그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속도가 있는데 m v라고 하고 이 지구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합시다. 이건 스몰 v라고 하고 m v는 항상 일정하다. 각각의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에너지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in general conserved 일반적으로 성립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바깥으로 빠져나간 게 있기 때문에. 충돌 문제 얘기예요. 모든 걸 합치면 에너지는 컨저브 보존이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건 약간 그냥 약간 실용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Maybe conserved or not. 이것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외력이 없으면은 보존이 되겠죠. 외력을 무시할 수 있으면 그 운석이 지구 주위를 이것도 일종의 충돌인데 대기권에 오지 않고요. 운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궤도를 바꿔서 가던 길을 살짝 틀어서 진행하는 것도 일종의 충돌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고요. 그걸 우리가 일래스틱 컬리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닐래스틱 컬리전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게 영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이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또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 임펄스, 충격량이란 개념이 있어요. 임펄스. 우리말로 충격에 관한 겁니다. 충격을 양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충격에 대한 물리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충격이 가해졌나 물체에. 충격이란 게 뭐냐? 충격을 이제 정량화하는 건데요.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똑같이 속도가 바뀌어도 물체의 질량이 큰 거랑 질량이 작은 거랑 충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속도로 왔다고 해도 내가 이런 돌멩이가 나한테 날아와서 10m 한 얼마로 할까요? 한 10m/s.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날아와가지고 딱 부닥쳤다. 아프긴 하지만 이게 한 1g이다. 그러면은 큰 충격이 가해지진 않아요. 근데 똑같은 거라고 해도 똑같은 속도라고 해도 이런 차가 와서 10m/s. 얘는 1000kg. 이러면 이제 완전히 충격이 다르죠. 충격량은 사실은 뭐에 비례하냐면 모멘텀의 운동량의 변화에 비례한다. 변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에 해당이 되고요.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이 가해지면은 더 데미지가 크긴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운동량의 변화고요. 이거를 우리가 임펄스라고 부르고요. 벡터량이죠. 임펄스. 그래서 I라고 쓰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니까 어떤 힘이 가해지죠. 속도가 변하니까 힘이 가해지는데 운동량이 되려면은 이제 속도의 변화니까 이렇게 델타 P가 다시 씁시다. 델타 P는 어떤 질량이 정해져 있으면 질량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델타 V 속도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이걸 다시 쓰면 뭐냐면 M에 dt분의 dv에다가 다시 델타 t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힘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힘에다가 힘이 가해진 시간,
만큼 곱하면 그게 이제 충격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나올 이 임펄스 개념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될 거고요. 자, 그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일단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를 최대로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충돌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충돌, 그러니까 일라스틱 콜리전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것은 책으로는 5절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충돌이에요. Totally inelastic collision. 충돌을 해도 센트럴 매스는 변화가 없죠. 센트럴 매스는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 다룰 때 운동량과 에너지, 운동량 지난 시간에 다뤘고, 운동량과 에너지를 다룰 때 어떤 매니파티클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매니파티클 시스템의 에너지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를 더한 거랑 같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충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얘가 하나가 있고 이게 질량이 M1이라고 하고 속도가 V1이라고 합시다. M1 V1.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 방향이 뭐 반대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벡터량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부닥치겠죠. V1이 V2보다 크면 M2고. 자, 그리고 질량, 여기 어딘가에 질량 중심이 있을 텐데 센트럴 매스가 있을 거고요. 센트럴 매스는 아마도 요 V2에 더 가까운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센트럴 매스가 물체 바깥에 있는 경우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 모멘텀이 P는 전체 모멘텀은 M1 V1에 더하기 M2의 V2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값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항상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겠죠. 다른 외력이 없으면.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 질량에다가 센터 오브 매스를 에다가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를 곱한 값과 동일할 것이고요. 자, 근데 충돌 후 이 값이, 이 모멘텀 값은 똑같아요. 근데 충돌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두 개가 다시 다른 속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totally inelastic collision이라고 했잖아요. totally inelastic collision이 돼가지고 얘는 바로 내부 에너지가 충돌 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으려면은 에너지는 K 센터 오브 매스 에너지에다가 인터널 에너지잖아요. 근데 인터널 에너지가 아예 없으면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센터 오브 매스 에너지가 전부인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개가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가 딱 붙어서, 두 개가 딱 붙어갖고 떡이 돼가지고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이겠죠. 그 한 덩이의 속도는 얼마겠어요? 그걸 우리가 v 파이나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그대로 v m1 더하기 m2 에다가 v 파이널. 다른 게 v 파이널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센트럴 매스의 초기 센트럴 매스의 속도랑 같은 거죠. 자, 이게 totally inelastic collision이 되겠습니다. 뭐 거기 example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 1kg짜리 1kg의 속도가 m1이 얘가 1kg의 속도가 원래 20으로 할까요? 20m/s였고 얘가 5kg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0이라고 합시다. 0 정지 V2가 0 이라고 하면은 그 totally inelastic collision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M1 V1 더하기 M2 V2가 나중에 토탈 전체 질량에다가 V fina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가 1kg에다가 20m/s가 되고 이거는 V2는 0이라고 놨으니까 이게 그 단위를 다 써줍시다. 1kg에 곱하기 20m/s는 m에다가 m은 얼마냐면은 6이죠. 6kg의 VF. 그러면 나오죠. VF가 정확히 6분의 20, 3분의 10 m/s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이넬레스틱 컬리전이고요. 뭐 좀 더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1차원만 가지고 따졌으니까 2차원 상에서 보통 이제 충돌을 하면 방향도 바뀌죠. 거기 이제 예제 9.8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개의 듀트리움이 뭐냐면은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가 2배 무거운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는 이런 수소 원자인데 뭐 디테일한 거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얘가 두 개가 핵융합을 하는 경우, 두 개의 그 중수소가 핵융합하여 헬륨 핵이 되는 프로세스. 하나로 뭉쳤으니까 바로 여기서 떡이 된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totally inelastic collision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수소는 H2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안에 핵만 보면 전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하고요. 딱 질량수가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략 뭐 양성자나 질량, 양성자나 또는 중성자나 뉴트럴,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해서 이게 1.66 얼마 하고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에요. 뭐 이런 건 지금 이런 수치들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지만, 자 그리고 그 헬륨의 경우에는 이게 두 개씩 있는 경우죠. 그 저기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헬륨이고 헬륨4. 자 이거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 거고, 질량수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하나의 핵자라고 부르는데 걔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질량수라고 부르느냐? 걔가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20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이런 헬륨2 두 개가 헬륨이란다. 중수소 두 개가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만나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헬륨4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과정이죠. 자 이게 뭐 각도가 여기 정해져 있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64도다 예를 들어서 여기 3.5 미터 퍼 미터가 아니고 메가미터라고, 메가미터 퍼 세컨드고 얘가 그 1.8 메가미터 퍼 세컨드.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킬로가 아니라 10의 6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헬륨4의 속도와 방향,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근데 요걸 M1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M1이죠. 이거는 얼마냐면은 뭐 질량 뭐 결선 무시를 하면 2M1 이렇게 될 거예요. 질량이 조금 변하는데 그거를 뭐 지금 그걸 다루는 게 아니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M1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면은 M1 V1 더하기 M1의 V2라고 쓰면은 그냥 이거를 H라고 합시다. M의 H. 이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이 뭐랑 같으냐면 나중에 2m의 H가 곱하기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토탈리 이닐래스틱 컬리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두 개로 갈라지는 두 개가 하나로 뭉쳐버렸으니까. 자 이거는 직접 뭐 풀어보시고요. 성분별로 풀면 되겠죠. X 성분은 X 성분끼리 만족을 하고 Y 성분끼리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의 이게 이제 모멘텀인데 P의 X 성분이나 P의 Y 성분 모두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뜻이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극단이 바로 일래스틱 컬리전인데, 일래스틱 컬리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